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부등식인 거고요. 절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절대적으로, 절대. 영어는 뭐야? 절대. 영어 있잖아. 알잖아. 응? 그 절대요? 절대적인. 영어 있잖아. 잠깐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내 입에서 영어 단어가 튀어나올 수 없어. 자, 있잖아. 뭐야? 잠시만요. 절대? A, B로 시작하는 거. A, B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X를. 그치. 그런 거. 빨리빨리 튀어나와야지. 야, 영어 밖에서 우리 딱 0.2초만에 틱 튀어나와야지. 절대하면 딱 튀어나와야지. 다른 단어 또 있잖아. 다른 단어? 그거랑 유사표현. 공부사 열심히 해. 난 몰라. 있겠지 뭐. 자, 그러면 절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 무조건이라는 뜻이잖아요. 절대가 무조건. 근데 수학에서 부등식에서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뭐하고 똑같은 의미로 해석되냐면 이 절대라는 말은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다는 표현과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부등식 또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절대 부등식의 유사품은 항등식. 그렇지? 항등식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절대 부등식도 당연히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자는 항부등식이라고도 해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부등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을 딱 보면 당연한 소리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보다 그거는 당연하잖아. 그죠? 실수를 제곱했는데 음수보다 크거나 같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A,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에요. 왜냐면 그 A-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그 식으로 바꾸면 다 이걸 A-B의 제곱 플러스 3AB로 바꾸면 된다는 거지? 네. 그치? 이 얘기잖아. 그럼 얘 두고 뭐? 그러네. 그러네요. 자, 절대부등식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제곱이라는 표현 속에 절대부등식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또 증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절대값 기호하고 그 다음에 이 제곱이라는 표현이에요.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다면 이게 부등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변에 뭐가 있을 거거든. 그럼 절대값이나 이것만큼 명확하게 우리한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표현해주는 수단이 없다는 거지. 그치? 일단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상에서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 좀 전에도 완전 제곱식인데요? 걔는 A, B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둘의 곱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 이 아이를 A를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이해하기 쉽게 BA라고 쓸 거고 이 아이를 A의 제곱 플러스 뭐를 할까요? BA에다가
플러스 이거 5 4분의 b제곱을 더하고 뺄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 아이가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밖으로 나가서 얘를 만나서 플러스 4분의 3의 b의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제곱이네. 너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너 제곱이네.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구나.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녀석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절대부등식 기본 세팅인 거야.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a 플러스 b의 값과 이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미 우리는 명제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숫자 넣으면 돼요? 제곱. 그죠? 절대값이 양수라는 사실은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증명하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제곱을 합니다. 자, 이 아이 제곱해보면 아까 제곱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얘를 제곱을 해보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그렇죠? 자, 이 아이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a를 제곱하면 a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a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얘도 그냥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기는 절대값 빼는 거예요. 어디? 여기? 왜? 왜? 저기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 네. 왜? 그거를 모르. 부호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 얼마예요? 1. 그대로 따라가보자. 3의 제곱, 2의 제곱, 4. 요거 제곱 곱하면 얼마? 10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잖아. 네. 근데 부호를 붙여야 그랬지, 마이너스를. 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3. 아니. 14? 13 아닌데 이거? 25. 25. 답 달리는데. 그러면. 그치? 네. 자, 좀 전에 말하자면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의 차이는 얘는 각각의 절대값이지만 얘는 먼저 이 안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아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절대값을 씌워서 한다는 건 얘랑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거거든. 다르다는 거죠. 둘은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제곱할 때는 먼저 이 녀석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곱을 하는 순간 그 절대값 기호가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었던 절대값 기호는 살아있지만 통으로 있었던 여기에서 제곱을 했을 때는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야 돼. 그래야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런 표현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로 갔을 때? 이걸로 갔을 때. 이게 돼서 1이 나오는 거지. 여기다 갑자기 새끼먹게 절대값 붙여버리면 답이 아예 바뀌어버려. 주의하시고. 자, 물론 서술형이 없어. 서술형이 없지만 과정은 알아야지. 한 번쯤은. 자, 그럼 이 아이를 한번 쭉 비교를 해봅시다. 자, a제곱 어차피 이렇게 바뀔 거고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야 어차피 사라질 존재들이고, 그렇죠?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거야. 이 날라가고 우리는 이 아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곱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부호를 바꾸는 게 허용이 되겠죠.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끝난 거죠. 절대값이 아닌 아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면 완료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아이는 참이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럼 루트 나오면 어떻게 할래? 루트. 제곱. 자, 볼까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값이 있어. 그리고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증명 어떻게 할 거야? 이를 음. 잠시만. 2항? 곱셈과 나눗셈에는 2항이라는 표현이 아니. 없어요. 2를 곱해요. 곱해야지. 어떻게 2항을? 2항은 부호가 바뀌는데? 옮기면서 이 부모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할 거야. 그쵸? 자격은 유지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게 2항인데. 자, 그러면 2를 곱해야? 근데 왜 그랬어? 귀찮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제곱. 양면 제곱하겠죠?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4에다가 ab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왼쪽으로 4. 2항 그러면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끝났죠. 자, 근데 그러면 증오는 이거는 언제 성립해? A는 B. 그렇죠. A하고 B가 같을 때 증오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엄청 유명한 녀석이잖아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이 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 아이. 뭐라고 부르죠? 산술. 그렇죠. 산술 평균과 기압.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죠. 자, 이 아이가 어서 오세요. 조나 짐 싸면 힘들었지? 네? 짐 싸다가 늦었지? 지금 안 썼는데. 그럼 뭐하다가 늦었어?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있다가 오다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다시 집에 가서 누워 있었어? 그냥 일어났는데 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다가 네. 지금 좀 괜찮아? 네. 고생이다. 여기까지 말지. 왜? 여행 가야 돼?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긴 집에 너한테 밥 해줄 사람이 없잖아. 네. 그래. 가서 팔 좀 태우고 와. 허여멀고 내가 뭐냐. 누가 보면 백인종인 줄 알겠어. 서진이 그래도 조금 탔잖아. 그지? 피부를 태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절대 없는데. 절대 없어. 너 밖에 돌아다닐 때 많이 돌아다닐 때 이런 거 그거지? 그 바람 숭숭 통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다녀? 반팔 입고 다니는데 근데 잘 안 타? 모르겠어요. 잘 탔는데. 잘 탄다고? 그래? 보통 아무리 이게 초딩 때는 피부가 되게 하얀 애들이 있는데 한 중고딩 정도 되면은 다 어느 정도 타던데. 신기하다. 그걸 유지하는 게. 자, 어쨌든 그래요. 이번 주 타겠다. 수영 좀 하고 하니까. 그치? 기대. 뭘 기대하지? 자, 이 아이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기압. 기압평균. 그렇지. 기압평균. 자, 원래는 요 뒤에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어. 몰라도 돼. 알려고 하지도 마. 뭐라고 하는 녀석이냐면 조화평균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수학 1을 할 때 잠깐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의 너희 학교 사례나 일반적인 고등학교 사례를 봤을 때 몰라도 또 돼. 수능에선 당연히 몰라도 돼.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조화평균과 조화수열이라는 거, 조화수열이라는 거, 이 아이들이 그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예전 같으면 이게 3개짜리로 해서 시험도 3개짜리로 나왔었는데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냥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까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술 평균은 그냥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이야. 시험 성적 평균은. 그쵸?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는 2개였기 때문에 2로, 3개였으면 3으로 나누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그리고 기하 평균이라는 건 너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경제학과 애들이나 경영학과 애들이 대학을 가면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 경제 성장률 이런 거 알죠?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할 때 써.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 올해 10% 성장을 했고 내년에 20%가 성장을 했대요. 그러면 2년 동안 평균 몇 퍼센트 성장을 했을까? 얼마예요? 40으로. 2년 동안 평균 몇 퍼센트 성장했죠? 25? 주원아? 2년 동안 평균 몇 퍼센트 성장을 했죠? 경제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10%가 성장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40%가 성장을 할 거래. 그러면 2년 동안 매년 평균 몇 퍼센트의 성장을 이뤘죠? 경제가 성장을 했어. 성장을 했어. 올해는 10%만큼 성장을 했고 성장이 뭔지는 알죠? 내년에는 거기서 40%만큼 다시 또 성장을 할 거예요. 그치? 10% 성장이다 갑자기 빡 원위치 됐다가 다시 또 40 하는 건 아니잖아. 10% 성장이다. 10%만큼 성장한 상태에서 다시 또 40%만큼 여기 성장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성장을 했을까? 매년. 서진이는 둘의 평균 대에서 25라고 딱 대답을 했어. 그치?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이 아니면 이질감을 느껴. 뭔가 꺼림칙해. 인정? 아니면 꺼림칙?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25는 아닌 것 같아? 맞는 거. 너희 둘은 절대 경제 쪽으로 가지 마. 여기서 뭔가 이질감을 느껴야 경제 쪽으로 가야 된다.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경제 쪽하고는 안 맞아. 무슨 말이냐? 봐봐. 올해 100이었어. 그치? 10% 성장하면 110이 되겠죠? 여기서 40% 성장하면 154가 돼요. 그치? 110에다가 40을 하면은 100분의 140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어디 가서 은행 가가지고 통수맞기 딱 좋다. 은행 상담원 사사사사 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자는 복리가 최고야. 달리는 여기다가 계속 십 하는 거 복리는 여기다가 계속 이자를 붙여나가는 거지. 복리가 좋은 거야. 계산기 두드려. 복리 계산기 이런 거 두드려. 나중에. 자, 그러면 서진아 그러면 27%겠네요 평균. 그럼 평균적으로 27%겠네 매년. 그치, 이제 이질감 느껴. 그치, 느껴야 돼. 봐봐. 100에다가 올해 100분의 27%가 많이 성장을 했어. 그럼 1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127을 성장을 했어. 54가 안 나오죠. 다른 숫자가 나오죠. 이거야. 그러면 뭐냐? 뭔데요? 이렇게 10과 40을 곱하면 얼마예요? 400. 그쵸? 10과 40이라는 이 아이를 곱해. 근데 뭘로 정확하게 110 곱하기 140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 루트를 씌워.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식의 평균값이야. 몰라도 돼. 그게 얘야.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쓸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인생에 쓸 일은 없어. 이 기하평균이라는 아이를 너희 인생에 쓸 일은 없는 거야. 그냥 어차피 경제학과 안 갈 거잖아. 경제, 경영, 상경계열 안 갈 거잖아. 상경이라는 건 경제, 경영, 무역 이런 학교들, 통상 이런 쪽 안 갈 거니까 너희 인생에 없다고 보면 돼. 경제학 안 들을 거잖아. 당연하죠. 경제학 안 들을 거지. 그러니까 너희 그거 있잖아. 2학년 때 경제도 있잖아. 안 들을 거잖아. 네. 안 들을 거지. 듣지 마. 아까 보니까 들으면 안 될 거야. 내가 경영 복수 전공했거든. 대학교 때.
너희 들으면 안 돼.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하면은 교수님이 막 뭐라고 설명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뻥진 표정을 짓고 있어. 걔들 표정 보면서 쟤는 왜 이과를 왔을까? 나는 이제 공대인데 이제 복수 전공으로 들은 거라서 그러나 이제 굉장히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자기 재능을 판단하고 너희는 미디어 쪽으로 가. 알겠지? 경치하지 마.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드는데 분수에 있어서 싫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시험에 100%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 수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 내년에 수원 배울 때도 얘가 또 나와. 그 다음에 수2를 배울 때도 얘가 또 나와. 확률 및 통계를 배울 때도 또 나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를 이제 떠올려야 돼. 우리가 그 수학에서 어떤 방식에 어떤 식이나 어떤 값에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완전제곱식 이게 떠오를 거야. 그래서 얘가 양수면 너 최소값, 얘가 음수면 너 최대값, 그렇죠? 양수면 최소, 음수면 최대라는 게 일단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무조건 뭐 해야 돼? 2차식이야. 2차식이 아니면 안 되잖아. 완전 제곱식을 쓸 수 있는 건 2차식 한정이야. 그러면 1차식들은 어쩔 건데? 그치?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x분의 1처럼 1차식도 아닌 이런 유리식들은 어쩔 건데? 갑자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네? 뭐? 완전 제곱식 안 되는데? 어떻게 최소를 구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x분의 y가 있고 그 다음에 y분의 2x가 있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뭐? 어쩌라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등장을 하는 거야. 구세주야, 구세주. 자, 이 아이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 물론 2차식이면 이거 가야지. 그쵸? 2차식인데 뭐 굳이 이쪽으로 왜 가? 우리 그냥 알던 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그런데 2차식이 아니지. 이런 경우들. 이때 써먹으라고 이게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합의 최소값과 곱의 최대값. 이거는 너희 수능 볼 때까지. 다시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한글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문제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너희는 보는 거야. 얘와 얘의 합의 최소값이네? 이렇게 보는 거지. 얘와 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 아,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아이는 결국은 저 중요성 한번 가져와 보자. 합의 형태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최소값 알았어. 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저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A와 B의 값, 물론 근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수라는 전제는 있어야 돼요. A하고 B의 값이 양수일 때 이 x하고 x분의 1이 양수일 때 한정으로 저 식의 형태에 집어넣는 게 가능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약분 되겠죠? 그래서 얼마? 2라는 최소값이 바로 떠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x분의 y가 y분의 2x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두 아이를 똑같이 식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2루트이고 너의 최소값은 2겠구나. 근데 이때
물론 너희들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식에서 언급하기는 힘든데 기억하셔야 될 거. 요 자리 얘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A하고 B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야. 그럼 여기서 얘가 성립하는 건 어떨 때 X랑 X분의 1이 같을 때야. 그러면 X제곱이 1이 되고 X의 값이 1이 될 때겠죠? 왜냐면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얘랑 얘가 같아야 돼. X분의 Y랑 Y분의 2X가 같아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2X의 제곱이 Y 제곱이 되는 이 구조여야만 해. 뭐 굳이 하자면 Y는 루트 2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 어떨 때 쓰냐면 어차피 명확하지 너희들이야. 어차피 산술기하 평균이 나온다는 걸 뻔히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니까 넌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합의 형태. 근데 이때 주목할 건 뭐냐면 근호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봐야 돼. 얘네들이 근호 안에서 곱해졌을 때 얘네들이 근호 안에서 곱해졌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분이 일어나요. 그렇죠?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둘을 더하는 이 대상이 곱했을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약분이 돼야 돼. 이해하세요? 안 그러면 근호 안에 문자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약분이 되는 아이들의 한정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밑에다 이런 말을 썼죠. 고배 최대값.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EX 플러스 3Y가 7. 이때 이걸 구하래. X 풀 곱하기 최대값을 구하래. 곱의 형태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곱의 형태가 주어졌으니까 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표현을 나온 순간 2차식이 아니니까 산술기하로 또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짜고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였겠네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는 약간 수동적이야.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좀 수동적이어서 여기 이미 주어진 이 조건 있죠. 이걸 무조건 활용해야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 둘을 더했으니까 여기서 곱할 때도 x하고 y만 곱하는 게 아니고 얘네 둘을 같이 곱해요. 그래서 둘을 곱해서 6xy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이 xy라는 값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2 나눠주면 2분의 7 그렇죠? 6xy.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최대값이잖아. 그러면 언제 성립하냐면 이 둘의 값이 서로 같을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양면을 제곱하고 유구를 어떻게 해서 나눠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49 곱하기 6분의 1이 x, y의 최대값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반드시 이 두 녀석이 약분이 돼야 돼요. 근호 안에서. 근데 최대값은 둘의 합의값이 주어져야 돼. 조건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형태의 값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조건으로 제시된 이 녀석을 도움을 받아서 그 틀을 따라가면서 약간 기생해서 그러니까 빌붙어서 자기 값을 딱 추출해내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문제 유형 들어가면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선생님 곱인데 어떻게 최소값을 구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들의 최소값 따로 구하고
얘들의 최소값을 따로 구한 상태에서 그 둘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먼저 전개부터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들의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최소가 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는 맞아. 그쵸? 얘도 최소, 얘도 최소, 곱하면 최소. 뭐 당연히 맞는 표현일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조건이 달라. 얘가 최소가 되는 건 우리가 산수를 기하는 그들의 최소값은 그들이 어떨 때 같을 때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 x하고 y가 같을 때고 얘들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 예를 들어 x분의 1하고 y분의 1이 같을 때야. 그렇죠? 물론 이렇게 곱하면 같아지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2라도 하나 있어봐.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얘의 조건은 x랑 y랑 같을 때지만 이 녀석의 조건은 y하고 2x가 같을 때잖아. 뭐 어떤 거야? 그럼 경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10m 앞에서 쏘고 얘는 20m에서 쐈어. 10m에서 쏜 기록의 최소값과 20에서 쏜 기록의 최소값을 비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제 안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때 최소가 나오네? 그럼 너는 x와 y가 같을 때로 하고 얘는 y가 2x일 때로 한다면 그들을 섞었을 때 나오는 건 충돌밖에 없겠죠. 조건이 다르면. 그래서 먼저 전개를 해주면 이런 문제의 특징이 그래요. 전개해주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아까 여기서 봤던 거 또 나오죠?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상수니까. 그쵸?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전개하는 패턴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전개하면 우리가 산수의 기하 평균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전개를 우선적으로 내가 1순위로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왜? 둘의 자격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가지고 하나에 뭉쳐서 표현하는 건 안 되니까 전개를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산수의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서 이 루트 안에서 2 플러스 저것들 더해줘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주원 앞에는 절대부등식 얘기를 했거든. 절대부등식은 안 보겠지. 가면서 심심할 때, 진짜 심심, 아니면 가서 정말 심심할 때, 정말 할 일 없을 때 잠깐 봐. 알아서 해. 난 찍었고 넌 보면 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 산술기하예요. 산술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들 가지고 푸는 방법까지 생각하시고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주원아, 너는 알겠지? 산수 평균, 기하 평균 다음에 나오는 하나 뭐지? 산수 평균, 기하 평균 다음에 나오는 거. 그래도 뭐든 말해야 되겠으니까. 선생님, 너 원래 렌즈 껴? 네. 서클 끼니? 서클 아니지? 이거요? 응. 서클이야? 네. 테두리 있는 거. 잠깐만. 렌즈에 테두리 있는 거. 그 뭐야? 눈 커지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함수? 함수? 잠시만요. 산수평균, 기하평균 뒤에 뭐 있잖아. 이거예요? 이거 봐. 슈바르트 분식. 그렇죠. 코시 슈바르츠 분식. 너 영어가 아니지? 슈바르츠 영어가. 영어 아니지? 그치? 무슨 말이야?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이게 그 교과서에서 이 단어가 등장은 안 하는데 문제로는 있어.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인가 이런데 문제론이 들어있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녀석 있어요. 자, 이런 녀석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를 곱한 합의 제곱 이런 느낌. 자,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자, 전개부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그냥 했어요. 이 아이도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쵸? 쭉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a제곱 y제곱이 되면서 볼까요?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bx 마이너스 ay의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자, 일단은 이게 맞다라는 건 알겠고, 그쵸? 근데 언제 맞아요? bx랑 ay가 어떨 때? 같을 때. bx랑 ay가 같을 때. 근데 헷갈리죠? bx랑 ay가 같다? a 옆에는 x가 있고 b 옆에는 y가 있는데 bx랑 ay가 같다? 그래서 양변을 a, b로 나눠본 거야. 그럼 이렇게 써지겠죠?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아. 이러면 좀 나요. 왜냐면 옆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어쨌든 분수지만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나오면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 산술계랑 착각해서 산술계가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x랑 b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가끔 물어보거든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값이 틀려져요. 근데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써요. 이런 거요. 사실 문제에서 자,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해요. 근데 조건을 줬어. 이런 느낌이야. 갑자기 제곱의 합을 주고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하겠지. 이건가? 합이니까. 근데 이 둘 백날 곱해봤자 양분 안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제곱이 끼어있죠. 이게 힌트야. 합인데 약분이 안 돼. 합인데 약분이 안 되고 조건에 제곱 이런 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얘 떠올리셔야 돼요. 합인데 약분이 안 되는데 제곱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녀석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각각의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선이가 좀만 참아. 이거 하고 승진 해줄게. 자, 이 아이들을 요 안으로 어떻게든 집어넣을 거야. 그럼 각각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여기는 상수예요, 상수. 숫자. 여기가 문자. 여기 약간 주인공 느낌.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각각의 자리를 집어넣자. 얘는 요 자리로 들어가야 돼. 요 자리로. 그러면 얘는 문자다. 여기서 문자만 띄워온 거야. 보통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고, 이 앞은 그냥 뭐 하면 돼? 띄워와. 2, 3. 여기 있는 2, 3.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설마 2의 제곱, 3의 제곱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 얼마래? 5래. 그쵸? 그러면 4하고 9하고 더해서 13에 5를 곱했으니까 얼마? 6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부등식이니까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3y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장점은 뭐야?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자, 산술 기하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이래야만 돼요. 양수에서밖에 안 돼. 왜? 근호 안에 값 좀. 근호 안에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양수에서밖에 안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0 무조건 답이 0인데. 그죠? 왜냐면 0을 왜 우리가 어느 거 0 있을 수 있겠지.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한 0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무조건 0 그러면 끝이야. 왜? 어차피 곱할 거잖아. 무조건 답이 0이죠. 재미가 없잖아. 안 되겠지. 자, 근데 이쪽은 어차피 루트가 없어요. 그쵸? 근호가 없잖아요. 근호가 없으니까 0보다 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아이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이 값이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허수만 아니면 돼. 실수이기만 하면 이 아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 거지. 양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산술기하 쪽으로 가는 거고 실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코시-슈발츠 부등식 쪽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돼요. 됐어요? 서식 좀 쉬워라. 눈이 감기네. 좀 엎어졌어. 쉬워.